네, 4.7 보궐선거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도 시작이 됐죠. 이번 주 저희가 여야 선대위원장 통해서 막판 선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선임 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여당 쪽 상황 또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부 여당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LH 사태로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계시고 실망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런 문제를 미리미리 잘 살피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이번 일이 저희에게는 아프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보약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유세 현장 다녀보시면은 직접 시민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민심은 어떻든가요? 예, 아무래도 요새 현장에 오시거나 또는 상가를 가거나 하면 대체로 이제 저희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에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세장에 나온 분들이 전부라고 봐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당의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회의에서 여당의 실패라고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치에서 후회라는 건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선 선대위 회의에서 그 말씀을 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 유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LH 사태를 보면서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예방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정치인이 잘못이 있으면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고 그게 맞지요. 잘못이 있어도 우기고 버티고 또는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네. 이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연이어 나왔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전에 이 상황을 좀 미리 막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네. 과거의 탓으로 돌린다는 건 온당하지 않고요. 예. 네. 이번 제보가 있기 전까지는 미처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금 8년째 밀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게 있었더라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아쉬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의 이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민심을 위해서라도 사과한 이후에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바뀔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는 발본세관 이번 일 지금 536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높은 사람이 나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캐서 뿌리를 뽑고 그분들이 얻고자 했던 그 이득을 모두 소급해서라도 몰수하겠다. 그래서 공직자 또는 공직자 아닌 분들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못 느끼게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른바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은 훨씬 더 은행 대출을 쉽게 한다든가 또는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그 상환 부담을 줄여드려서 첫 주택을 갖기 쉽게 해드린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세대들의 주거 부담을 훨씬 더 낮춰드려야겠다. 이런 등등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책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국회에서 입법부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가 또 앞서 말씀하셨던 부당이득 환수 같은 경우에 이건 그러면 입법 과정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여야
여야가 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상의하다가 지금 합의가 안 돼 있죠. 예.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이 있겠지만 야당의 태도가 썩 그렇게 달가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자 처리, 단독 처리 절차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상황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야당 쪽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의지는 알겠는데 이익 환수 이거 소급하는 법안들 만약에 해당 직원들이 위헌 소송하면 다 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던데요. 네, 우선은 공직자가 자기가 부당하게 얻은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위헌 소송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소급입법의 전례가 4건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도입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치매 국가 책임제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치매 국가 책임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시는 것처럼 진료비, 치료비의 자부담이 굉장히 낮아졌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택 갖는 분들 네. 또는 청년, 신혼세대가 훨씬 더 작은 부담으로 내 집을 갖도록 해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2030 세대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가운데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월급 가지고는 내 집 마련 갖기가 정말 불가능하다. 네. 여기에 대한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네.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 이 50년 만기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작 시기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30년 만기까지는 있습니다. 예. 그걸 50년 만기로 하면 다달이 내는 상환액이 훨씬 더 싸지지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3억 원짜리를 LTV 70%를 적용해서 대출 받으면 30년 만기에 비해서 매달 20만 원 정도 더 적게 내도 되거든요. 예. 네네, 이 정도면 청년층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적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간 모기지 대출뿐 아니라 금융 규제 같은 것들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는 LTV나 DTI 규제가 약간은 완화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금융위원회와 곧바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주식이라든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이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네. 과거에도 부동산 거래 분석원 같은 것들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이 좀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주택부 신설을 제안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부동산 감시하는 기구도 하면서 그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할 겁니다. 그 책임자가 어떤 급이냐에 따라서요. 1급 이하는 법률사항이 아니니까요. 주택부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만 지금까지는 주택정책이 경기 대응 수단인 것처럼 활용되어 왔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빚내서 집사라고 이렇게 독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부동산 정책을 주거복지를 위한 수단 또는 부동산 불평등 완화 수단으로 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부처가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주택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경제 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 점에서 지금의 국토교통부는 SOC 중심인데 그것을 주택부로 바꾸고 주택 중심으로 가자. 최소한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안 될 때까지는 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가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국회 입법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내 집 마련 국가 책임제 또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이라든가 주택부 신설 이거 언제까지면 다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 우선 주택
정부 신설은 차기 정부로 가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정부 조직법 개정한다는 것은 좀 국민적인 설득력이 약하니까요. 예. 그 나머지 것들은 대체로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에서 당장이라도 당정 간의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대위원장으로 모셨기 때문에 선거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닷새밖에 남지 않았고 사전투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먼저 서울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네, 좀 서로 말을 덜 하는 분위기이지요. 아침에 제가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예. 네네, 조금 서로 간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론조사 수치가 상당히 좀 여당 쪽에는 불리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요. 예. 대통령 선거는 비교적 맞았습니다만은 그 나머지 선거는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감촉도 예.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예. 마지막 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박빙의 승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에서 보시기에는 여론조사와는 다르게 박빙의 승부까지도 예측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 의혹에 대해서는 또 오 후보 측에서 계속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해명이 하루도 못 가서 뒤집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는 그 생태탕 잡섰다는 식당 주인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예. 오세훈 후보가 오셨다는 것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갔냐 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꾸셨는데 네. 그다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시장 시절에 주택계획을 직접 발표한 것이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영상까지. 시장이 직접 발표하면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사항이라 그래가지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영향력이지 뭐예요. 네, 그래서 대단히 잇따른 거짓말, 말 바꾸기가 큰 문제로 됐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여당이 네거티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또 뭐 일부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은 뭐 허위 사실이다. 모든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네거티브를요. 예. 오세훈 후보 자신이 자초했습니다. 그 땅의 존재도 모른다. 무슨 계획직으로 지정된 것을 몰랐다. 안 갔다. 그러다가 갔냐 안 갔냐가 본질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했냐가 본질이다. 그런데 주택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하나도 지금 단 하루도 못 가서 전부 뒤집히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말씀을 잇따라 하신 분이 본인이세요. 그렇게 말이 바뀌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선거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지금 당신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것, 그거야말로 네거티브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훈 토론에서 나왔던 용산 참사의 원인 관련해서 또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그것이 왜곡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예, 우선 그 철거민들,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인권의식의 박약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지요. 그 목숨을 잃은 분들이 사건 당시만 해도 6분이었고 나중에 또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분들 앞에서 안타까움이라든가 미안함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인식했는가, 굉장히 비정한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서울 이어서 부산 쪽 상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 30대, 40대에서 지금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조사되고 있죠. 너무 많아서요. 참
말하기도 민망스러운데 드디어 어제는 몇 년 전 국회의원 선거 때 돈을 주고 무엇을 가짜 폭로를 하게 만들었다. 네. 그 당사자가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참 민망한 일입니다. 예. 하나도 해명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가족들의 숨은 부동산이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이런 문제는 선거 후에도 승부와 관계없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 김영춘 후보의 역전을 좀 가능하게 할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이미 30, 40대 젊은 층에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지요. 네. 그리고 4.7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나면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새로 당대표 뽑아야 되고 이제 대선 준비 위한 체제 개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네, 선거 결과에 따라 그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그 이후에 준비를 할 것인가, 바로 그런 태세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제가 그 태세 정비의 당사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네네네. 당사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재 지금 선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고 이전 당대표로서 또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좀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은 제가 선대위는 7일로 끝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직책이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직분에 맞게 할 것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도록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임하고 싶습니다. 예. 대선에 대해서도 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당 쪽 보면은 자당 후보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민심이 워낙 출렁거리고 또 갑자기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점에서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꼭 편한 상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상태에서도 편한 상대가 아닐 거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우선 자기네 후보가 있지 않다는 것, 네. 그리고 소속이 불분명한 분의 인기도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라서 안정적이다, 지속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점, 이런 것 등등이겠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권, 이번에도 범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만들긴 했습니다만 내년 대선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움직임이 있을 테니까요. 예. 우선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선 얘기하는 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권으로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입장인데 이번 그 재보궐선거 유권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요. 네네. 이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누구는 큰돈 벌고 누구는 절망하는 그런 세상은 바꿔야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임 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